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한 뒤 사실상 열흘간의 휴가를 떠났던 원희룡 지사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에 머리 스타일까지 바꾼 확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후반기 의장단을 만나 협력을 당부했지만 의원들은 도정부터 챙기라는 의미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여름휴가 11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원희룡 지사는 제일 먼저 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만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반기에랑 인력도 잘 떠주고 도민들도 잘 떠주고 특히나 도민들 걱정 안 하게 잘 없으게. 언론도 그렇고 우리 그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도민들한테는 통로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임 의장 취임 덕담이 주로 오갔지만 원 지사의 최근 행보를 놓고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습니다. 도민들의 지지 속에서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네, 자,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도의회 민주당 안에서는 원 지사와의 대립이 표면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오는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공단 조례가 반영되지 않았고 조직 개편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밝혔지만 원 지사의 최근 행보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연일 대권 행보에만 집중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대권 행보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계속 피해왔던 원희룡 지사가 내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JDC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도 포함되는데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 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주도해온 국토부 산하 공기업 JDC. 이익 환원이 미미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제주도 이관 문제가 공약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제주도가 JDC 이사장 임명에 도지사가 후보로 추천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제주도 승인과 도의회 협의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의 감사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 JDC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출연하도록 하는 등 올해 초 도의회 대규모 개발 사업 행정조사 특위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습니다. 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그런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도민 의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고 지하수와 카지노 관리를 강화하거나 민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공탁제에 맡기는 등 제도 개선 과제 57건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로 제출할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JDC 감시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전 협의에서도 JDC와 논의하지 못한 데다 행정시장 직선제도 4년 전 6단계 제도 개선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달라진 근거 없이 같은 문제를 건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충분한 이게 도민사회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그 정부 부처에서도 설득력 있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요구사항 90건 가운데 절반 이상도 반영시키지 못한 지난 6단계 제도 개선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수시 입학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도내 국제학교 4곳의 수시 입학 지원자는 3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명에 비해 7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로 조기 유학을 갔다 다시 국내로 돌아온 지원자는 지난 5월에만 3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면세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지역 여론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은 제주 진출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매출액 2천억 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면세점 매출액이 최근 3년간 평균 48%나 늘어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잠재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지난달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언제쯤 영업을 재개할지도 불투명한 상황. 이런데도 똑같이 요건을 충족한 부산과 경기도에는 코로나로 영업 환경이 악화됐다며 특허를 내주지 않으면서 유독 제주에는 허용한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무시당한 데다 2년간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도 요식행위라며 신규 특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면세점 또 허용으로 인해서 교통 대란이라든지 대기업 지역 경제 잠식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보듯이 뻔히 길거리로 나앉는 상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로는 제주시 연동에 뉴크라운 호텔 부지에 면세점을 추진해온 신세계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자 호텔 매입 계약은 지난달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가압류를 신청했고 새로운 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극 추진한다는 그거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하니 공고가 나오면 이제 그것을 보고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면세점 신규 특허에 제주도와 도의회도 부정적인 데다 지역 환원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제주와 중국 사이 항공기 운항이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 항공 노선을 현재 3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제주와 중국 시안 사이에 이달 안에 항공기를 다시 운항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은 지난 4월 이후 모두 중단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카지노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이른바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관광업소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소의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고 요금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렌터카 업체도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면 과징금 60만 원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공정 가격 행위 현장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14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지적장애인을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4시간 동안 차 안에 가두고 폭행하는가 하면 늦은 밤 공동묘지에 끌고 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도심 길가에 모여선 한 무리의 젊은이들. 한 남성이 무언가 지시하자 앉아있던 여성이 재빨리 일어나 줄을 섭니다. 모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이들은 우두머리와 행동대원 등을 정해 폭력배 행세를 하며 다른 지적장애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아침 나왔다가 갈 데도 없고. 그럼 많이 모일 땐 몇 명 모여요? 한 6, 7명? 가끔 가다가 술 먹고. 이들은 지적장애인을 끌고 가 폭력을 휘둘렀고
4시간 동안 차 안에 가두고 집단 폭행해 이마를 8반을 꿰매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공원의 방치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거나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CCTV가 없는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조직에 가입하라며 싸움을 시키거나 야밤에 한라산 공동묘지에 데려가는 등 공포심을 유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모두 7명. 대부분 힘없는 20대 여성 지적장애인들로 가출 청소년을 탐문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폭행 등등에 대해 감금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중요한 게 장애인분들의 사후 회복과 신변 보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은 감금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지적장애인 37살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산지와 북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라산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삼각봉에 66.5mm, 애월읍 유수함에 1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해안 지역은 5mm 안팎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제주 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제주에 가족과 함께 여행 온 63살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서귀포 시내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밤 10시쯤 서호동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산길을 따라 숙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신호등을 근거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모 마트에서 불이 나 내부 66제곱미터와 진열대, 채소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8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지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영업 종료 이후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채소 냉장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택시에서 나온 섬유 조각과 차량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에도 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 제양군인회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내일 밤 8시까지 이틀 동안 추모 계획들을 받고 있습니다. 향년 100세로 별세한 고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 최초 육군 대장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은 최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정밀 조사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적절한 환경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할 만큼 일대가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제주도가 저감 방안이 비자림로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